김건희 여사 사건 수사심의 직권 소집할 계획 있으십니까? 총장 직권으로 수사심의 요청하실 건가요? 오늘부터 드릴 말씀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이 무혐의 종결을 앞둔 상황에서 시선은 검찰총장에게 쏠렸습니다.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원석 총장 어제도 오늘도 드릴 말이 없다고만 말하는데요. 내일이라고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법 앞의 평등을 지키고 싶어도 퇴임이 한 달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건데요. 이를 두고 독한 말도 나왔습니다. 식물총장이라고 보여지고 이 건과 관련해서는 뭐 결정할 권한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네. 지금 그 나가는 검찰총장의 결정을 보필할 대검 참모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방을 받는 영상이 뻔히 있는데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검찰을 두고 굴욕적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다음 달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 함께할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윤재관 조국혁신당 전략담당 부원장,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 대변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김유정 의원님, 이원석 총장이 어제 퇴근길에도 드릴 말씀이 없다. 오늘 출근길에도 드릴 말씀이 없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민께 드릴 말씀이 없어 보이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겠죠. 본인이 그동안 5월 2일 날 이 명품백 관련한 전담 수사팀 꾸려가지고 5월 말까지 결론 내겠다. 확실하게 이런 얘기 했었는데 성역도 예외도 없다라고 큰소리 쳤었는데 결국에는 성역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밝혀준 검찰의 수사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할 말이 없어야 정상이겠죠. 그리고 지금 이 정도의 태도를 보일 요량이라면 지난번에 인사 패싱 했을 때 과감하게 한마디 던지고 사표를 냈어야지 마땅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아울러 드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뭐 이런 검찰의 수사 결과는 우리가 뭐 불을 보듯 뻔히 예측하던 결과 아니었겠습니까? 권익위의 무혐의 종결이 이미 가이드라인이 됐었고 황제 수사도 뭐 이런 결과로 가기 위한 수순이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명품백을 준 사람은 보십시오. 주거침입죄, 스토킹에 그다음에 최근에는 무슨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붙였던데 받은 사람은 그냥 만나준 거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살다 이런 거는 처음 보는 거죠. 많은 학부모들이 담임선생님 인사하고 면담하러 갈 때 커피 한 잔도 못 들고 가는 민망한 모습으로 갔는데 우리는 그동안 뭘 했던 거지? 이런 생각 아마 하실 거고요. 이번 추석에 공직사회가 굉장히 활기를 띨 것 같습니다. 300만 원짜리 명품백도 괜찮다, 오케이 했으니까 아마 그 기준에 비추어서 뭐 받아도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나라가 붕괴되어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김성열 의원님, 다음 달 15일까지가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20여일 남았는데 그 밑에 검사들이 말을 들을 것이냐 안 들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럴까요? 뭐 다음 총장 후보까지 나온 상황에서 말을 들을 가능성은 높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원석 총장은 수사심의를 소집해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대로 넘어가면요.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수사로 기록이 될 거예요. 그래서 검찰의 면을 생각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건은 사실 청탁금지법이 아닌 뇌물 또는 알선수재로 봤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직자에게 누군가가 청탁과 함께 어떠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면 그것이 곧 뇌물 혹은 알선수재로 다루게 됩니다. 근데 청탁이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법에는요. 청탁의 이행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청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아니 최재형 목사가 국립묘지 안장에 대해서 부탁을 하고 대통령실이 그거를 보훈처에다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요. 검찰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단순 안내 전화를 했다. 아니 무슨 대통령실이 114입니까? 전화번호 안내해줘요? 그러면은 그걸 받은 공무원은 대통령실이 전화 안내해 주려고 했네 라고 느끼겠습니까? 이건 지시 또는 외압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명백한 청탁행위고요. 청탁이 있었어요. 그리고 금전적 이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거는 수사를 당연히 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 검찰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아니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모든 장관을 임명을 하는데 어떻게 직무 관련성이 없습니까? 그럼 무슨 편의점 점주가 판매원 자기가 뽑았는데
자기가 바코드 계산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 편의점과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절대 안 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 검찰이 이대로 수사를 마무리하면요, 검찰은 정말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으로 기록이 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원석 총장은 어떻게든 검찰 수사위 심의를 통해서 명분 쌓기라도 해야 되고요. 근데 그렇게 명분 쌓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뭐 사상 초유의 출장 조사 서비스까지 한 마당에 결과가 바뀔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오늘 조국 혁신당에서는 10여 년 전 김학의 전 차관의 사건 이후로 가장 치욕스러운 검찰의 수사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대통령실은 그에 대한 반박을 했는데 일단 먼저 들어보시죠. 10년 전에 그 김학의 차관 동영상을 보고도 김학의 아니라고 했던 불기소 결정했던 이후에 검찰의 가장 치욕스러운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비판 여론에 대해서 오히려 대통령실에서는 몰카 공작이 본질이라는 입장을 나타냈고요. 수사는 검찰이 알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선 추가로 논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정광재 위원님, 네. 일단 국민의힘 시각이 궁금한데 어제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팩트와 법리에 따라서 판단한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어떤 입장입니까? 저는 이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법리적 관점으로 봐야 하고요. 두 번째는 정치적 또 국민 정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대통령 부인의 행동으로 이런 그 고급 파우치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적절하다라는 시각을 부인할 수는 아무도 없겠죠. 예. 그 김 여사 본인도 총선 당시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모든 게 자신의 불찰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5월 9일에 본인 부인의 현명하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서 사과를 드린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분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법리적으로는 이것이 김영란법, 그러니까 부정청탁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일종의 입법 미비 상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직자 부인에 관한 일들, 그러니까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것에 대해서 예. 처벌할 수 있느냐? 이것은 법리적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라는 게 대다수 법조인의 판단이었거든요. 검찰도 그런 논리를 반영해서 결국에는 불기소 처분을 내린 거라고 생각하고요. 몰카 공작이 본질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성격이 있었던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첫 번째, 의도적으로 선물을 준비해서 접근을 했고요. 그것도 특정 언론사가 선물비를 대납했습니다. 또 사용하기를 강권했습니다. 예. 이후에 이 청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것을 일방적으로 언론에 공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법리적 판단과 정치적, 국민 감정적 사안과는 좀 별개로 봐야 된다. 검찰은 법리에 입각한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적절할 수는 있겠지만 법리적으로는 미비점이 있어서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윤재관 의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박은정 의원도 검사 출신이고 법조인이고 법리를 알 텐데 왜 불기소했느냐?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다라는 주장을 했거든요. 어떤 이유입니까? 이번 사건과 김학의 사건의 공통점을 혹시 생각을 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전 국민이 동영상을 다 봤습니다. 화면을 다 봤습니다. 성범죄가 이루어졌던 장소에 그 사람이 김학의다, 그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이 김학의다고 하는 것을 전 국민이 다 보는 영상이 있었고요. 이번에도 최재형 목사를 통해서 3번에 걸쳐서 뇌물을 받은 것 중에 그 디올백과 관련돼서는 영상이 다 공개가 돼서 전 국민이 봤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다 봐서 저건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저런 뇌물을 받아서 되겠느냐, 저건 무조건 범법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국민의 기본적인 상식이고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예. 근데 법 기술자들이 나타나서 또 뒤집었어요. 이거 아니다, 김학의 아니다. 불기소 처분을 했죠. 이번에도 불기소 또 처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 기술자들이 또 10년 만에 나타나서 전 국민이 본 내용을 가지고 다 인정하는 범죄 사실을 뒤집은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가장 그 치욕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법리를 계속 얘기하니까 법리로 가지고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검사로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했죠. 구속했죠. 그때 어떻게 기소했습니까? 포괄적 뇌물죄로 기소했습니다. 포괄적 뇌물죄는 무엇이냐면 대통령과 관련돼서는 직무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뇌물죄를 적용하면서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을 했거든요. 예. 아니 김건희 여사가 가장 많은 대통령에게 말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건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V1은 김건희 여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알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김건희 여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만약 아니라고 한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객관적인 증거를 위한 압수수색이라든가 영장 청구라든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니었을 것이다. 직무 관련성이 없을 것이다 하고 법 기술자들이 그냥 강변한 거 아닙니까? 네. 법리로 따진다 하더라도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정서로 본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부인이 사인을 그렇게 그 만나는 행위가 네. 이게 정당하냐라고 알겠습니다. 하는 국민적인 감정을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힘의 주장은 다 탄핵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예. 오늘 오전에 이제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검사여서 이 사건을 수사했다면 알선 수재나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한 검찰 간부의 익명 쿼트 인용을 해서 발언을 담았는데 김희정 의원님, 그만큼 이제 검찰 내부에서도 이건 법리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가 아니냐 이런 시각도 뭐 일각에서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익명으로나마 저 정도 얘기라도 할 수 없다면 더 이상 우리나라 검찰에 희망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그 출장 황제 조사했던 거 그때도 정말 검사들 뭐 하냐 이런 얘기들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그냥 야당을 향해서는 그렇게 그냥 종주목을 들이대던 검사들이 핸드폰 뺏기고 그렇게 수사하고 와서도 아무 소리 못하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모두가 황당해 했었잖아요. 그런데 내부에서도 이 정도 부글부글은 해줘야지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상식이라고 보는데 익명의 저런 한마디 가지고 그 마음을 어떻게 대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아주 상식적인 반응이라고 보고요. 특히 아까 윤재관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가 다 수사를 해봤잖아요. 예. 국정농단 때 특검팀에서 해봤기 때문에 수사의 메커니즘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권익위에서 무혐의 종결 처리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 막 국한을 시켜가지고 검찰도 그걸 가이드라인 삼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뇌물죄나 경제 공동체라고 했는데 부부 이상 더 이상의 경제 공동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더한 것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인데 다 알만한 분들이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그토록 문자를 통해서 사과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대국민 사과를 일단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건에 대해서 계속 말이 바뀌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이거는 대통령 기록물이다. 그래서 돌려주면 횡령이다라고 했던 이철규 의원의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것은 뭔가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모두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냥 만나줬기 때문에 감사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말이 바뀌고 바로 돌려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비서가 깜빡했고 행정관이 이런 말로 그냥 소위 퉁치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까? 이래도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거니까 김건희 여사는. 그런 점에서 이거는 소위 매를 번다고 하죠. 특검을 향해서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분노 게이지는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광재 의원님, 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법리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이제 도의적인 문제 네. 그리고 정치적인 이제 책임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 의식이 있는 분들이 꽤 있다고 들었고 네. 그래서 어쨌든 사과는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목소리가 꽤 많습니까? 아니면 아주 일각의 목소리인가요? 이게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또 법리적 판단과는 별개로 말씀하신 것처럼 도덕적으로 또 정치적으로는 충분히 민주당이 아니면 여러 국민들께서 문제를 삼을 만한 대목이 있는 건 사실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건희 여사가 총선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자신의 잘못이고 사과할 의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
저는 남은 2년 한 9개월 정도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동력을 회복하고 국정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측면에서라도 지금이라도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분들도 여럿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5월 9일에 직접적으로 본인 부인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에 대해서 사과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검찰의 법리적 판단도 다 끝났으니까 이 부분을 마무리한다는 측면에선 김건희 여사께서 좀 한번 사과를 하는 용기를 내셨으면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예.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김 여사 본인이 사과하고 털고 가면 제일 좋다라는 표현을 썼던데 그런 당내 기류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윤재관 의원님, 자연스럽게 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어떻게 될 것이냐의 궁금증으로 가는데 다음 달 12일에 이른바 전주라고 불리죠. 손모 씨의 2심 결과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어떤 처분이 내려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데 네. 무혐의로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무혐의는 뭐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당연하게요? 안 봐도 비디오죠. 욕 시원하게 먹고 그냥 다 털고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변수는 이제 몇 가지가 있죠. 말씀 거론하셨던 도이치모터스 2심 재판이 결과가 또 9월 중순에 나오고 예. 또 이원석 검찰총장이 임기가 곧 이제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곧 앞두고 있는 국정감사가 또 앞두고 있고요. 그래서 그 뭐 이창수 지검장 입장에서 보면 검찰총장하고 이 문제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하는 건 서로 민망할 것이고. 네. 그리고 뭐 이제 서울지검장도 이제 국정감사에 나와야 될 테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법원에서도 검찰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관련성에 대해서 입증하는 자료들이 계속 제출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그냥 무혐의로 덮어버렸으면 정치적인 여러 가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그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일정들을 보면 조금 더 미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네. 최소한 현 그 검찰총장이 그만두시고 다음 총장이 올 때 정도에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수사를 계속 끌고 그리고 제대로 된 수사하지도 않고 이렇게 계속 하면서 계속 질질 끌기나 하는 검찰, 이런 검찰을 보면서 대한민국에 무슨 희망이 있겠나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당연히 특검을 통해서 이걸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더욱더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 사과 문제를 가지고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말씀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국민들은 더 이상 이제 김건희 여사한테 사과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사과를 할 타이밍도 놓쳤습니다. 이미 초반에 사과를 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상황에서 사과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성일 의원님, 네.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이제 9월 중순 이후로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 퇴임한 다음에 무혐의가 또 나올 것이다. 차기 총장이 그렇게 결정할 것이다라는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네. 개혁신당도 같은 시각으로 보고 계세요? 뭐 계속해서 용산에 짜여진 각본대로 수순을 밟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무혐의 나올 거라고 보고요. 지금 봐서는 행위 자체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누가 했느냐. 이게 지금 전직 검찰총장 부인, 현직 대통령 영부인만 아니었으면 일찌감치 끝났어야 될 사건들입니다. 김건희 여사님만 아니었으면요, 이거 이렇게 끌 수가 없어요. 예. 지금 김건희 여사님 이거 무혐의 나잖아요. 이거 뇌물죄, 알선수재로 처벌받았던 전직 정치인, 고위공무원들 다 무죄 받았어야 됩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한 명 때문에 검찰에 먹칠하고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게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네. 윤 대통령님 계속 그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말씀을 하세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자유 말고 뭐도 중요합니까? 평등도 중요합니다. 우리 다 배웁니다.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기본적 명제에 김건희 여사는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특권과 특혜 계급이 생기게 되면요, 법치 국가는 무너집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유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평등도 좀 함께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혐의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죠. 그런데 일단 그렇게 가정을 하고 본다 그러면 국민의 여론이 또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궁금한 부분인데 눈높이에 맞을 것이냐 이게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아요. 김희정 의원님. 예, 이게 어떻게 눈높이에 맞겠습니까? 대통령은 대선 때 후보 시절에는 손해보고 그냥 이제 그만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검찰에서 그 장모와 김건희 여사가 뭐 20억 넘게 22억 뭐 이렇게 이익을 봤다라고 적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후보 시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대통령께서 이거는 자본시장 교란시키는 엄중한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다 이익도 환수해야 되고 그다음에 완전히 퇴출시켜야 된다 이런 강한 발언까지 했었는데 바로 그렇게 해야 될 의혹이 짙은 분이 바로 옆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건을 이렇게 무혐의 처리하고 넘어가려고 한다? 모르겠습니다. 덮으라면 덮으라지요. 왜냐하면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이거는 밝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BBK도 처음에는 뭐 무혐의 종결 처리했습니다마는 특검을 통해서 밝혀진 것이죠. 10서너 개의 특검 중에서 야당 추천 특검으로 인해서 성공했던 2개의 특검 중에 하나가 BBK 특검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 죗값을 치르게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한동훈 대표도 국민 눈높이 얘기했었는데 명품백 처리 결과를 놓고 뭐 법리대로 잘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도대체 본인이 했던 말과 완전히 배치되는 자기 부정의 어떤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도 지금 무혐의 수순 아닌가 그래도 이게 저는 4년 가까이 끌어온 게 검찰의 최소한의 양심이 아닐까 생각해요. 예. 왜냐 국민들이 돈을 시퍼렇게 뜨고 명품백을 여사가 받는 장면을 다 봤는데도 그게 무혐의 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이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엉거주춤하고 있잖아요. 기소도 못하고 무혐의 처리도 못하고. 그게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고 범죄가 명확하다라는 것을 내심 다 판단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결론을 못 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시퍼렇게 눈 뜨고 다 본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심 무죄 판결 났고 2심 항소심 기다리고 있는 방조 혐의의 손모 씨의 그 재판 결과를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핑계 삼는 것이고 지렛대 삼겠다라는 그런 취지인데 검찰도 최소한의 양심으로 이 건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귀결이 될지 빤히 보입니다마는 결국에 진실은 밝혀지는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 특검을 통해서건 정권 바뀌고 수사해야죠. 만약에 지금 다 덮겠다고 한다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광재 의원님. 근데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다시 무혐의가 나올 것이다라는 것은 법원 판단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심 네. 판결에서 정말로 김건희 여사의 관여 정도가 없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나지 않는다면 검찰이 당연히 무혐의 처리하겠죠. 그러나 법원 판결에서 김건희 여사가 일정 정도 이익을 거뒀고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한다면 검찰이 다시 제대로 수사를 할 겁니다. 우리가 벌써 예단해갖고 이 법원의 판단을 뛰어넘어서 검찰이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너무 앞서 나가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검찰이 22억 김건희 여사가 이익을 봤다고 한 그 취지를 냈지만 사실 법원은 그것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던 겁니다. 법원 판단과 관련해서 사실 상당히 논쟁적인 사안을 최종적으로 종결시킬 수 있는 게 저는 법원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할 거고요. 우리나라 3권 분립이 보장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법원 판결에 대해서 부정하려고만 자꾸만 한다면 민주당 정부 시절엔 그러면 법원 판단 그렇게 나왔을 때 다 부정했었던 겁니까? 우리 정부에선 법원 판단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는지 그 결과를 놓고 논의를 해야지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얘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네, 사실관계를 2심에서 철저히 따지겠죠. 어쨌든 그런 가운데 지금 이제 야권에서는 수사 대상자들 그러니까 이게 뭐 참고인 신분이기도 하고 피의자 신분이기도 하지만 한 명 한 명씩 이제 소환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는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주말 이제 소환되는 걸로 보도가 나갔던데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권에는 수사를 강하게 하고 여권이나 지금 권력의 핵심부는 수사를 봐주기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야권에서 하고 있거든요. 먼저 윤재관 의원님 들어볼까요? 검찰이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계속하고 있죠. 예.
어떤 사람한테는 뭐 가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어렵고 거의 사냥에 가까운 인간 사냥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증거가 나와도 계좌 추적 한 번도 하지도 않고 그 흔한 계좌 추적 통신조회도 하지도 않고 무혐의 처분하고, 국민들이 다 아십니다. 누구를 가지고 지칭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고, 이렇게 검찰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이 부여된 수사권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계속 치니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이 요구나 필요성은 더욱더 확산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2년 반 동안 내내 한 게 이 정부는 뭡니까? 전 정부 탓하고 전 정부 탈탈 털고 하는 것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와서는 말도 안 되는 수사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전혀 알지도 못하고 거의 관여도 안 하는 것이 너무나 명백한 것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모욕 주기 위해서 이제 소환 조사를 통보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소환 조사 그렇게 하고 싶으면, 아니 이번에는 국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 기간이니까 국회에 김건희 여사처럼 한번 출장 조사 나오면 안 됩니까? 예. 예? 그런 입장을 오늘 밝혔죠. 조국 그렇게 혁신당에서. 하면 이렇게 수사를 계속하니 검찰이 국민의 검찰이 아니고 검찰은 개명을 해야 됩니다. 윤석열의 검찰, 김건희의 검찰이다라고 예. 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것, 그것이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가장 기본적인 길인데 그 길을 완전히 내팽개쳤기 때문에 검찰 개혁은 완성이 돼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수사권으로 전 정부를 이렇게 보복하면요. 윤석열 대통령 말 그대로 할게요. 이게 깡패입니까? 검사입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국정 운영을 계속하고 검찰권을 남용하면 본인에게도 화살이 돌아올 것이다. 네. 다시 한번 경고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옆에 조국 혁신당 말씀하셨는데, 조국 대표에게 2017년, 2018년에 민정수석을 했던 조국 민정수석은 그러면 어떤 일을 했는가 스스로 한번 물어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유재수 감찰 무마라든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열의를 갖고 수사를 했었는지, 반대로 2017년부터 18년까지 있었던 이른바 적폐 수사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1,500명에 대해서 무작위로 엄청난 수사를 했던 겁니다. 이른바 적폐 수사라는 미명 아래. 그래서 오죽하면 친야권 성향의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권 5년의 검찰을 평가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 수사가 검찰의 정치 검찰화를 부추겼다. 예.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관계 하나를 정확히 하겠습니다. 서해 사건이 있었을 당시 조국 대표는 민정수석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알고 네, 말씀하십시오. 그럼 유재수 검찰 무마 사건으로 알겠습니다. 대주시면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